2018년도 11월 13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준비 대기 중입니다.
자, 2018년도 11월 13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현재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이번 주에도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야말로 작년에 연말장의 어떤 그 열기를, 또 비트코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올라가 버리는 그 차트를 돌파하는 상승세의 무서움을 단 하나의 코인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신이 나 계실 것이고, 보유 못하신 분들은 저걸 왜 내가 안 샀을까라는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정말 전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거래소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퓨어빗과 같이 거래소를 차리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이더리움을 제공받아서 먹튀를 하는 사기 사건들도 일어나죠. 거래소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코인의 개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내 시장만 봤을 때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들어봤고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아직까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방송도 이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코인의 현재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빗의 덱스 코인입니다. 코인빗의 덱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소개를 정말 많이 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연말에 어떤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서 원화 알트코인들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내놨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들을, 가격을 맞춰가지는 못하고 있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스스로의 하드포크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선반영돼서 50만원 정도 됐던 코인의 가격이 이제 약 50% 정도 올라서, 50%가 좀 안 됐죠. 70만원대까지, 72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코인도 독자적인 호재들의 힘이 입어서 가격이 다시 6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일부 코인들이 순환으로 펌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램코인이 있었죠. 뉴이코 무브먼트가 20% 정도 오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5개를 넘지 않는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빗썸과 업비트 를 기준으로 봤을 때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에서는 한 차례
프로젝트로 한 차례 프로젝트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매일매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일반 알트코인을 소개하는 것처럼 또다시 방향성이 결정됐을 때 말씀드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젝트 당시에 이제 제가 살펴봤고 여러분한테 매수 추천을 드렸던 가격, 마지막 가격은 74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가격대는 180원을 넘어가면서지만 더 정확하게는 또 한번 마지막 가격이죠. 285원대가 마지막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다들 시세를 보셨겠지만 최고 가격이 7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장 가격이 5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익률로 치게 된다면 약 한 140배 정도가 오른 셈이고요. 하지만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부터 이 덱스코인이 잘 될지 안 될지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사전 채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자본 규모가 시드가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다들 이제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되는 분들이 보통 사전 채굴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처음에 접할 수 있었던 가격대는 40원에서 50원대가 되고요. 40원대에서 50원대를 가격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약 얼마가 될까요? 그렇게 쳐도 15배 정도는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덱스코인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한다라는 것, 그리고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끝모습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기반을 둬서 모든 중소형 거래소들이 메이저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소수의 이득과 거래소의 수수료 이득 등을 위해서 한탕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망했다라는 표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고점을 찍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가격을 봤을 때 망했다는 표현이지, 돈을 정말 무지하게 벌어간 분들이 없다란 뜻이 아니라 돈을 무지하게 벌어간 분들이 다른 거래소에 배당 코인에도 있으셨고, 또 거대하게 또 마지막에 손바꿈이 되면서 누군가가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많이 잃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덱스코인은 그렇게 거래소 코인들이 추세가 결국에는 가격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빗 또한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가 결코 투자자 친화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러려면 과연 이 친구들이 최초의 전고점 120원을 넘어설 수 있는지,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을 보여줄지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공지사항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와, 공지사항도 제가 기간을 정했었죠. 최대한 빨리 하루 또는 3일 안에 나온다고 한다면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 저녁 시즌에 보통 채굴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방어하는 가격 의지, 그리고 그 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보니까 결국 방송 중에도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최소한 11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해 연말까지 코인판의 판도는 덱스코인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게 되면 업비트에서 신규를 갖다가 재개를 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다시 업비트에 거래량이 돌고, 다들 업비트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기존에 업비트에 계셨던 분들은 또 코인을 사고, 이런 이슈들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거기에 손님을 뺏기지 않는, 밀리지 않는 그것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빗, 빗썸과 코인빗, 업비트와 코인빗,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외형과 내부적인 것, 양쪽 측면을 살펴봤을 때 모두 다 코인빗이 메이저 거래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가격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대한 지금 현재 시점의 대답은 가히 성공적이다. 펀디엑스도 이렇게 가지 못했죠. 펀디엑스도, 캐셔리스트의 펀디엑스도 1원에 시작을 해서 13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이렇게 되지 못했죠. 13배였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분명함에도 덱스코인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을 때가 딱 상장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상장 전부터 말씀드렸죠. 상장 전에 덱스코인이라는 것이 상장이 될 것인데 과연 똑같은 한탕주의로 갈 것인지, 뭔가 새로운 변화점을 찾을 것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달려온 지도 2달이 채 안 되죠.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달이 됐으려나요? 아니, 또 엄청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시총 1위를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 대신 이 덱스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정말로 순매수세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정말 이런 먼치킨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유추 정도, 추론만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5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가 돼서야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500원에 샀더라도 현재 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500원이 넘었을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만 봤을 때는 굉장한 고점인 거죠.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500원을 뚫어내면서 더 이상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800원대에 좀 저항선이 있을 뿐이고,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바로 지폐로 넘어갈 수 있는, 1000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제 호재가 하나 더 터지면서, 지금 이미 아이닥스라고 하는 해외 거래소에서도 해외의 투자자들이 이 덱스코인을 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코인 마켓캡에
거래소 코인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코인 마켓캡에 등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위가 아직 랭크가 되진 않았지만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코인 마켓캡 사이트 들어가서 덱스를 검색하니까 검색가 나왔죠. 코인 마켓캡이 어떤 사이트입니까? 시총 1위가 비트코인, 시총 2위가 이더리움, 시총 3위가 리플, 시총 4위가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정말 기술적인 측면이 됐든 가격적인 측면이 됐든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코인이고 스캠이 아닌 사기가 아닌 어느 정도 롱런을 갖다가 보고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게끔 되는 코인들만 코인 마켓캡에 올라가죠. 근데 그 누구도 국내에서 6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런 배당 코인을 만들었고 다 엄청 올랐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덱스 코인이고 유일하게 생명력이 과연 짧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무마시킬 정도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코인 마켓캡의 등재가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해외 거래소 아이닥스 외에 업비트를 만든 회사 두나무에서 투자한 올비트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비트에. 그럼 벌써 두 군데를 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이 가장 먼저 냈지만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은 아이디어만 냈고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잘 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지 됐다라고 한 내용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후발주자인 덱스가 이걸 해냅니다. 한 곳도 아니고 벌써 두 곳,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짚어드린 것처럼 바이백을 제가 봤을 때 이미 했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알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주일 중에 랜덤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00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티켓을 끊어주는 거죠. 괜찮다, 들어와라. 호재가 많이 있고 올라갈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500원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바이백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이백으로 500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500원부터 넘어가는 것은 지금 설마 했던 그 가격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미들이 이제 붙으면서 가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한탕주의로 가려고 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1000원까지 열려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매도세가 곧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진짜로 투자자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손에 거머쥔 돈이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방송을 켜기 전에 오늘 이제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74원부터 주워왔든 285원부터 주워왔든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을 그분들한테는 더 확실하게 제가 사라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분들한테는 이미 670원에서 50%의 보유 물량 중에 50%를 분할 매도하도록 오더를 드렸고, 그래서 모두 다 670원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이제 50%의 분할 매도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많은 수익이 8배가 될 9배가 되죠. 가장 많은 수익이 900%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가장 적은 수익이 2배가 좀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50%를 잔여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지금부터 쭉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할 매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매도도 어렵지만 매수보다 훨씬 어려운 테크닉이지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분할 매도를 설계를 했고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도 홀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순수익률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갑자기 막 엄청나게 가격에 박살이 나서 700원이 없어지고 600원이 없어지고 500원이 없어져도 그 사이에 충분히 이미 70원대와 280원대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매수 포인트 때의 물량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마운트 포지션,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아무 때나 매도를 해도 전혀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때 다 팔걸,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더 큰 수익률을 얻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익절 구간에서 서버에 렉이 걸리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다. 만약에 500원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마운트 포지션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버가 막 렉이 걸리고 거래소에서 물량을 먼저 처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발 동동 구르고 식은땀 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이 710원이기 때문에 600원대 후반대라고 보여지고 매수벽이 650원까지 밀려나 있기 때문에 500원대까지도 맘먹어갖고 정말 물량 다 처리해가지고 뚫어버리면 아래로도 금방 뚫립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가 중요한 것이고 미리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네 사야지, 계속 올라가네 사야지, 그 방법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평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순수익률이 갑자기 추세가 바뀌거나 이렇게 위험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도 나락으로 갈 수가 있죠.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7토막 70%의 손해가 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데도 며칠이지만 내려가는 데도 며칠, 몇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은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시그널을 잡았을 때는 단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차트로만 봤을 때는 덱스코인의 생명력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1,0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오늘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4시간 동안 채굴 물량이 어떻게 또 던져지는지 봐야 될 것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바이백을 그 안에 랜덤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이 그 코인베이스에서 공시한 첫날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주말까지는 덱스코인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저와 VIP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50%를 이제 안 팔고 있는 물량들을 이번 주까지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나면 바이백 예정이까지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분석은 이미 바이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코인비츠에서 물량을 못 던지도록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 거 팔아달라고 물량들이 매도벽을 치기 시작하면 매수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되게 위험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등등등 때문에 머리를 이번에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잘 써서 바이백 일정을 공지도 안 했을 뿐더러 일정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나서 이렇게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바이백이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바이백을 하면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그리고 설령 바이백으로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설마 일주일 중에 한다고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즉 초반에 하겠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0원대부터 뚫리자마자 아 이건 진짜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때서야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원까지 열려있는 이유도 500원대를 뚫으면서 생기는 저항선이 딱 2배에 걸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00원의 저항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남아있는 잔여 물량 50%를 언제 처분할지를 가늠할 것이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금토 중에는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저한테 VIP 패드백을 직접 못 받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뭐 또 평단가가 300원, 500원 되게 높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말을 제가 보고 있는 추세와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동일하게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커뮤니티에 가도 어떤 카톡방에 가도 덱스코인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또 전략적으로 짚었던 방향이 2개가 있는데 덱스코인이 마무리가 되면 그 수익금을 한 템포 쉬어도 되지만 바로 굴린다면 경쟁사인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덱스코인 말고 나머지 코인빈 내의 잔여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며칠이 쭉 지났죠. 그리고 캐셔레스트의 캡코인도 지금 다시 1원을 돌파했습니다. 0.3원에서 1원을 갔다가 조정 후에 0.7원까지 갔다가 다시 1원까지 갔다가 단타로 치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인빗의 젤루리다 삼총사, 젤루리다 재단의 아더 NXT, 그 다음에 기존의 엔크립젠 등 이런 코인들이 또 오늘 30%, 10% 또 이게 번뜩번뜩이는 것들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 자체로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벌써 이미 또 시기가 늦어져 버렸죠. 제가 말씀드릴 때 준비했던 분들은 덱스코인이 또 아니더라도 캡코인이든 아니면 코인빈 내 다른 코인이든 또 수익을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2부 방송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른 코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가격으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원화 알트코인들도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원화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호재도 없어져 버리면 비트코인 캐시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연말에 상승장, 자 대상승장이 아니라 그랬죠. 상승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회복하는 반등장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바심도 나시는 분이 계시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열기가 지금 다 이 코인빗의 덱스코인에 있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들과 다른 거래소의 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